저는 40대 초반의 남자로 아직 미혼입니다. 비혼주의는 아닌데 제 일의 성격 때문인지 여자들이 제게 시집을 오려고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시골에 머무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직업이 뭔지 확인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요. 저는 남동생이랑 같이 시골에서 배추며 감자, 당근 같은 야채 농사를 지어요. 농부시란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반은 농부고 반은 장사꾼이죠. 남동생이 농사는 주로 짓고 저는 그걸 거들면서 수확한 야채들을 트럭에 싣고 전국을 돌며 파는 일을 하거든요. 야채 트럭을 하신다고요? 예, 맞아요. 전국 각지에 고정적으로 거래를 튼 식당이나 업장들이 있고 그런 곳에 배달을 가면서 그 지역에서 트럭 행상도 같이 하거든요. 꽉 먹고 알 먹기랄까요? 그럼 서울에 오실 일은 별로 없겠네요? 거래처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도 가요. 대형 마트나 식당 몇 곳이 거래처기도 하니까요. 뭐 자주 간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예, 그러시군요. 저는 얼마 전에 소개팅 장소에도 급하게 트럭으로 야채 배달 일을 하다가 도착한 바람에 작업복 차림으로 도착을 했더랍니다. 소개팅이고 초면에 그런 옷차림이 실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옷을 차려입는다고 늦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복 차림에다 지방과 시골에 주로 머문다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듣고 소개팅에 나왔던 여자분이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자리를 뜨더라고요. 워낙에 성실하신 분이라고 들어서 오늘 나온 건데 솔직히 제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시네요. 예?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어쨌건 그쪽이 개인 사업하는 사장님이라고 들어서 알고 왔지 야채 트럭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시골서 주로 생활하신다는 것도요. 시골서 사는 남자 그렇게 별론가요? 솔직히 시골에서 결혼 생활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 와이프에게 농사일 시킬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제 옆에서 본인 하고 싶은 일 하게 도와주고 지지해줄 생각이에요. 가정일에 전념하고 싶으면 그것도 좋고요. 그런 마인드는 참 좋으신데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시골에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필라테스 학원이나 네일샵 하나 없는 깡촌에서요. 뭐 그건 그렇지만 네일샵은 읍내 나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필라테스 그런 건 못 본 것 같지만요. 제가 나름 별명이 차도녀거든요. 저도 딱히 잘난 여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쪽이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시골서 평생 살 자신은 없어서요. 그럼 이만. 길게 얘기하지도 않고 커피 한 잔을 다 비우지 않은 상태로 소개팅 장소를 떠나버리는 여자였어요. 뭐 저의 소개팅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며 딱히 쇼킹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제 일을 오픈하는 순간 대부분 여자들의 반응이 그랬으니까요. 형, 언제까지 트럭 행상 계속할 생각이야? 내 트럭이 굴러가고 내 두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왜? 형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작정이요? 내가 왜?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나 좋다는 여자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뭐. 형, 요즘 여자들 시골 내려와서 살겠다는 사람 찾기 힘들어. 나야 농사꾼으로 눌러앉은 사람이지만 형까지 그럴 거 있어? 이참에 서울 올라가서 차라리 마트 같은데 야채 코너를 오픈하던지 그래요. 야채는 내가 여기서 수확하는 대로 올려보내주면 되잖아. 너 혼자 농사 지는 건 무리잖니? 나는 정 안 되면 여기서 일꾼 쓰면 돼. 나야 와이프랑 애들이 다 여기 정착해서 시골 사는 게 무리 없지만 형은 너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너도 시골 농사꾼이지만 장가 갔잖아. 나라고 못 가겠냐? 형은 여태 못 가고 있잖수.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알아요? 우리 와이프는 자랑이 아니라 별종인데다 나만 바라보는 보기 드문 춘향이 같은 여자라 내가 장가 갈 수 있었던 거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듣고 있으려다가 어이가 없어서 끼어들게 되네요. 재수 씨 오셨어요? 나야. 농촌진흥청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잖아요. 대학까지 서울서 나온 도시녀지만 전 어려서부터 전원 생활이 꿈이었다고요. 평생 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한 건 당신이었고 나만의 영원한 이도령이 되겠다는 둥 그런 말로 프로포즈하던 게 누구였죠? 아니, 그거야 뭐. 그거 봐라. 재수씨 통해서 비로소 진실이 나오네. 형, 어쨌건 내 말은 형이 장가 가려면 시골 생활 청산해야 한다는 거야. 농사야 어차피 내 본업이고 형은 그걸 팔아주는 역할인데 장돌뱅이처럼 트럭 행상 그만하고 서울 아니면 경기도 쪽이라도 가게로 터 잡으라고요. 트럭으로 바로 배달하니까 산지 직송만의 신선함이 있어서 우리 형제 농산물 경쟁력이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히는 거 보면 형 아직 장가 갈 생각 없는 사람이야. 걱정 마라 승재야. 형 좋다는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딘가에 한 명은 있지 않겠니? 형은 참 그 근거 없는 낙천성이 문제야. 장점이면 장점이지. 그런 게 무슨 문제냐? 암튼 운전 조심해요. 난 형이 늘 장거리 운전하는 것도 신경 쓰이니까. 아주버니, 이거 도시락이랑 커피 챙겨가세요. 매번 트럭으로 행상을 떠나는 제게 그런 걱정과 챙김을 주는 동생네 부부였어요. 그날도 재수씨가 챙겨준 도시락과 커피를 싸들고 경기도 쪽 마트에 야채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트럭을 세워놓고 행상으로 반나절 가까이 야채를 팔았죠. 나름 장사 매출이 좋아서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퇴근길 내 트럭을 몰고 집에 가던 중 아이를 안고 맨발로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더랍니다. 갓길 한 구석에 맨발 상태로 아이를 품에 안고 동동거리는 폼이 꼭 무슨 일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여자가 서 있는 갓길에 트럭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요.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여자가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제발 응급실로 가주세요. 저희 아이가... 아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지러댈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저는 서둘러 트럭에 그 여자와 아이를 태우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를 제 차에 태워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후 달려온 여자의 남편을 본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남편의 정체가 누구였길래 그런 말까지 하냐고요?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바로 검사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고요. 여보, 이분이 아니었음 우리 해별이와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여자가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저와 그 여자의 남편은 동시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죠. 남이를? 승우 형 아니에요? 대체 승우 형이 여기를 어떻게... 트럭 몰고 지나가는데 갓길에 아이 엄마가 울고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오는 길이다. 형, 이 여자가 제 와이프예요. 살다 이런 곳에서 형을 다 만나네요. 정말 반갑다 남이라. 자식,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었는데 그동안 얼굴 한번 보질 못했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저와 남일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덥석 소리가 날 정도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승우 형, 대체 얼마만이에요? 제가 5년 전에 귀국해서 형을 찾으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했는데요. 그때 형이 베트남 이주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이, 5년 전이면 내가 선배 형 사업 돕는다고 베트남 가 있을 때구나. 이주는 아니었는데 소문이 와전이 된 모양이네. 그럼 언제 귀국하신 거예요? 한 2년 됐어. 베트남 가기 전에는 동생이랑 같이 농사했고 장사도 조금씩 하면서 형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이제야 형을 만나게 되네요. 날 찾으려고 했다고? 그럼요, 형. 저 미국 생활 청산하고 한국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형을 찾은 일이었는걸요? 그랬구나. 내가 또 하필이면 몇 년 전에 이름을 승우에서 승준으로 개명을 했거든. 그래서 더 네가 날 찾는 일이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 형 개명했어요? 할머니가 하도 이름 바꾸는 게 좋다고 청아를 부리셔서 말이야. 그래서 형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군요. 시기적으로도 베트남 가 계신 기간이라 맞물리지가 않았고. 그러게 말이다. 이런 식으로 널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남이라. 저와 남일이는 너무 감격에 겨워서 서로를 다시 얼싸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분이 당신이 틈만 나면 이야기하던 승우 형이란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씨. 남일이 와이프 되시는 분인 줄도 제가 여태 몰라봤네요. 아닙니다. 제가 되려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 입장이었네요. 우리 남편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꼭 만나봐야 하는 분이라고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말하던 분이세요. 남일이가요? 네. 귀국하고 바로 형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받은 고마움을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 남일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남일이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주마등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일이와 저의 인연은 각별하고도 특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일이를 처음 만난 건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다더니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참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어요. 저와 남동생을 두고 부모님께서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허드렛 일을 해가며 저와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죠. 저는 그때 22의 청년이었고 남일이는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으로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에 일을 하러 왔던 인연으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지? 예,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차라리 공부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남일이 너는 공부를 잘했었나 보구나?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뭐 잘했으면 뭐해요. 어차피 대학 가기도 글렀는데. 에이, 어린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해? 돈 모아서 좀 늦게라도 가면 되지. 글쎄요. 돈 모으는 시간에는 공부를 못하고 돈 모아서 공부하려면 또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이래저래 내가 대학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공부해도 싫으면 악착같이 모아서 대학 가야지. 나야 애초에 공부머리 없어서 대학 쪽으로는 일찍 접었지만. 남일이는 그때 고아원을 퇴소해서 홀로 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계시고 남동생도 있었지만 청년 가정이나 다름없는 처지였기에 남일이가 어린 나이에 대학도 못 가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동생 같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연민과 공감이 있어서 저는 남일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남일아, 이거 가져가서 먹어라. 집에 냉장고는 있다고 했지? 쬐끄만 중고 냉장고 하나 있어요. 그런데 형, 매번
제가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쩌죠?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반찬 조금 덜어다 주는 건데 뭘. 그래도요, 장조림이며 멸치볶음 그거 사 먹으려고 하면 돈도 꽤 많이 들던데. 난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먹어. 반찬 떨어지면 말하고. 밑반찬 같은 건 언제든 줄 수 있어. 감사해요, 형. 대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녁을 사? 저녁을 사도 형이 사야지. 형도 참. 형이나 나나 아르바이트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일당을 받아도 내가 너보다 아직은 더 높거든? 저와 나미리는 서로 경쟁하듯 챙겨주고 배려하면서 우정을 쌓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도 지각이라고 모르던 나미리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공사 현장에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소장님, 오늘 나미리 결근인가요? 글쎄, 이런 방구 전화도 없이 지각의 결근이로군. 평소 이런 녀석이 아닌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연락 없이 결근이라고요? 보니까 평소에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나미리한테 따로 연락받은 거 없어? 따로 연락은 저도 받은 게 없어놔서요. 그래? 그럼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연락은 해봤어?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요. 일단 나미리 집에 자네가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후 근무는 한 걸로 처리해 줄 테니 얼른 한번 가보라고. 저는 한달음에 나미리가 혼자 자취하는 원룸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는 나미리였어요. 나미라 괜찮니? 형.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신음만 내지르는 나미리였어요. 저는 당장 119에 신고를 했고 나미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와 복부에 악성 종양이 생겼네요.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럼 선생님, 지체 말고 당장 수술 부탁드려요. 수술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병인데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예, 제가 나미리 보호자입니다. 그때 나미리는 원인불명의 악성 희귀종양이 몸에 생기는 바람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죠. 그런데 막대한 금액의 수술비를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버티는 나미리였어요. 뭐요?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희귀질환이라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질병이라 그래요. 그럼 일단 진통제만 처방해 주세요. 오늘은 일단 퇴원하고 좀 생각해 볼게요. 나미라, 그 무슨 말이니? 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형, 지금 나는 그거보다 수술비가 더 귀에 들어온다. 먹고 죽을래도 나는 그런 큰 돈 없어요, 형.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간호사 선생님, 수술비는 내일 당장 수납할 거니까 이 녀석 입원시키고 수술 준비해 주세요. 형, 대책도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그런 큰 돈 없어요, 형. 누가 너보고 수술비 내라고 그러든? 형이 돈 있으니까. 넌 걱정 말고 수술 받아, 남이라. 형이 무슨 돈이 있어서요. 난 너보다 일 일찍 시작했잖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사판서 일한 지 4년째인데 그 정도 돈도 없을까 봐? 형, 그거 목숨줄 같은 적금 통장 말하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형 장가도 가고 사업한다는 돈이잖아요. 안 돼요, 그 돈은. 수술 안 받으면 당장 죽는다는 소리 못 들었어? 지금 내 장가랑 사업이 문제야? 형이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그 돈을 써요? 일단 너 살리고 봐야겠다, 나는. 남이라, 돈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이 어디 그러니?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너를 살리고 보는 일이야. 형,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내가 이런 고마움을 나중에 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수술 받고 너 살아나서
너 목표하는 명문대 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그런 다음 나한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형. 그때 저는 3년 동안 분 적금 통장을 끼워서 남일이 수술비로 썼습니다. 그 덕분에 남일이는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죠. 사실 제가 그 돈을 쉽게 모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공사판 현장에서 험한 일해가며 안 먹고 안 입은 돈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그래도 세상 천지 기댈 곳 하나 없는 남일이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목숨을 잃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 너무 고마워요. 저 형 아니었으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나중에라도 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형. 네가 건강해져서 그게 제일 다행이다, 남이라. 종양 위치가 위험해서 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니었다고 해서 걱정이 컸는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형. 수술을 받고 난 남일이는 몇 번이나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건강을 회복한 남일이는 공사장 아르바이트 대신 카페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입시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죠. 수술받은 몸으로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일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거 안 힘드니? 편의점 일이 공사장 일보다는 덜 고되고 손님 없는 시간에는 공부도 짬짬이 할 수 있어서 할만해요, 형. 큰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몸 잘 챙기면서 공부하고 빨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형한테 돈 갚아야죠. 아이,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돈 꿔준 사람인 줄 알겠다. 형, 내가 빈말이 아니라요. 진짜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 거예요. 어이구, 그러세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때는 남일이의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한테 고마우니까 공치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수술비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피만 섞이지 않았다 뿐이지 남일이는 그때도 이미 저에게 친동생 같은 존재였기에 제 도움으로 남일이를 살린 일이 뿌듯하고 잘한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던 저였으니까요. 저는 공사장 현장에서 그즘 작업반장으로 승진을 했더랍니다. 제가 공부머리는 없지만 일머리는 있어서 현장 소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름 고속 승진을 한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월급도 많이 늘어서 나름 여유가 생겼죠. 남일아, 대입시험이 반년도 안 남았다고 했지? 예, 이제 한 5개월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럼 너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 다 그만두고 남은 기간이라도 공부에만 매진해보는 게 어떠니? 그러면 좋게 하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을 쉬면 생활비랑 학원비는 어쩌고요. 아르바이트를 아예 다 그만두는 건 무리예요, 형. 남이라, 이 형이 그런 대비도 안 하고 너에게 그런 권유를 하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 반년치 생활비랑 학원비다. 이걸로 생활비 쓰고 학원비 내고 남은 기간 공부에만 올인해봐. 아, 형,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형 적금 깨서 내가 수술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 공부라는 건 때가 있는 건데 너무 때를 놓쳐서도 따라잡기 힘들다. 수험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제부터라도 공부에만 전념해봐. 너 워낙 공부 잘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올인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형,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나? 글쎄. 내가 말했잖니. 너 성공하면 10배로 갚는다고. 그 말 믿고 10배로 돌려받으려고 그런다. 왜? 형, 정말 제가 형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 같아요. 울지 말고 얼른 공부나 해. 편의점 사장님께는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 오늘부로 너 관둘 거라고. 남일이는 반년 정도를 입시 공부에만 매진했고
그해 입시에서 원하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더랍니다. 형, 나 합격했어요. 그것도 과수석이에요. 축하한다, 남이라. 자식, 나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역시 박승우 동생답네. 남일이는 서울권 명문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 2학년 때에는 더 큰 기회와 행운을 거머쥐게 된 남일이었죠. 형, 제가 지내던 고아원 산하에 독지가 한 분이 미국 유학할 만한 고아원생 알아보시다 제가 낙점이 됐어요. 정말? 잘 된 거 아니냐? 남일이 너 미국 유학이 소원이었잖아. 합격만 하면 미국 아이비리그 들어가서 졸업까지 시켜주신대요. 미국 대학은 학비가 엄청 비싸다던데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독지가요? 미국 교포인데 한국서 태어났고 미국으로 입양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래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놓치지 말고 잡아, 남일아. 넌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될 녀석이다. 남일이는 그때 미국 대학의 편입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독지가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형, 실은 국내에서 털을 잡고 빨리 형 신세도 갖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미국을 가게 되어서 죄송해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날개를 달아서 높이 나는 거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남이라. 세상 천지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형이 그런 사람 10명 몫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 미국 가서도 절대 형 안 잊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 면에서 자신 있어지는 때가 되면 바로 귀국할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 나도 열심히 살고 있을게. 우리 더 멋있어져서 다시 만나자, 남이라. 형은 이미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덥석 끌어안던 남일이었죠. 남일이가 미국 유학을 떠나던 날 저는 인천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었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내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던 남일이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남일이와는 추억이 참 많았어요.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 대신 무거운 짐을 진다고 나섰다가 남일이가 팔을 다쳤던 일, 그런 남일이를 간호해준다고 제가 죽을 끓였다가 냄비 하나를 다 태워먹은 일, 공사장 한밭집 여직원을 짝사랑하던 저를 위해 남일이가 대신 편지를 전달했는데 남일이가 되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 등 청춘의 한 페이지를 돌이켜볼 때 그곳에 언제나 자리하는 정겹고 그리운 얼굴, 그런 존재가 저에게는 남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미국서 귀국해서 이제는 한국에 정착한 거야? 예, 형. 형을 계속해서 수소문해서 찾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재수 씨는 왜 아까 혼자서 맨발로 그러고 계셨던 거야? 아이 데리고 머리 식힌다고 둘이 여행 왔다가 그만.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경황 없이 신발도 안 신고 운전하고 나왔는데 차까지 말썽을 일으키는 바람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때 의사와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검사를 받으러 갔던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장중 접종입니다. 필요한 시술을 마쳤으니 안정을 취하게 하면 별탈 없을 거고요. 흔히 말하는 장이 꼬였다는 증상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울었던 거더라고요. 남일의 아들은 하루 입원 후에 퇴원을 했고 서울로 돌아가며 다음날 바로 저와 약속을 잡고 돌아간 남일이었죠. 저는 남일이와 식사 약속을 위해 다음날 서울로 차를 몰고 갔고요. 형, 이 야채 트럭이 형이 몰고 온 거예요? 나 시골서 동생이랑 같이 농사 짓고 그 야채들을 내가 직접 실어다 파는 일을 하거든. 예나 지금이나 형은 진짜 부지런히 멋지게 사시네요. 참, 그러고 보니 너 하는 일도 못 물어봤네. 남일이 너는 어떤 일을 하니? 남일이가 예약해둔 식당의 로만으로 들어가
저희 두 사람은 실로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식사를 하면서 살아온 얘기와 하는 일 등을 시시콜콜 얘기하게 되었죠. 남일이가요. 알고 보니 아주 이름만 대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식품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네가 그때 미국 대학 졸업하고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처음엔 저도 그런 루트를 밟았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만난 지금 아내와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하시던 사업을 제가 물려받게 되는 바람에요. 남일이가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고 저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식품회사의 규모가 무척 큰 데다 업계에서 건실하기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너 장가 한번 잘 갔구나? 하긴 남일이니가 똑똑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힘들다는 명문대를 2번씩이나 들어간 수젠데 자격 충분하지. 아니에요, 형. 전 옛날에 형 도움 아니었으면 대학 문턱에도 못 갔을 거예요. 대학이 뭐예요? 전 승호 형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사람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넙죽 끌어안듯 앉더니 저에게 술을 따르는 남일이었어요. 남일아, 편하게 따라. 우리가 이럴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예를 갖추니? 형한테 인사를 애진작에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우리 사이에. 건강하게 다시 만난 게 너무 반갑고 다행일 뿐이다. 변명을 대자면 제가 완벽하게 바로 서서 형에게 멋지게 은혜 갚을 수준까지 성장해서 형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형. 오랜만에 만나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할래? 너도 술이나 한잔 마셔라, 임마. 저와 남일이는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밤이 늦도록 주거니 받거니가 되더라고요. 형, 결혼은 하셨어요? 보다시피 혼자다. 내가 옛날부터 좀 주변머리가 없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잖니? 형 정도면 1등 신랑감인데 왜 그러죠? 여자들 시골 사는 거 싫어하잖아. 내 일의 주요 무대가 다 시골이고 또 전국 팔도 누비며 야채 트럭 행성하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도 잘 없고 그래. 올해 제 목표는 정했어요, 형. 올해 목표? 그게 뭔데? 승호 형 장가 보내기요? 술은 내가 따라줘야겠구나. 오랜만에 만나 서로 회포를 푸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허물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솔직한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참, 형. 형이 하는 일 듣고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무슨 제안 말이야? 우리 식품회사에 필요한 재료들 가능하면 형이 하는 곳에서 납품받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남일이가 술 기운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맨정신으로 저와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을 관계자들끼리 데리고 방문한 남일이었어요. 동생 역시 남일이를 보고 깜짝 놀라긴 매한가지였죠. 남일이 형이 이렇게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단은 무슨, 그냥 먹을거리 파는 회사 사장이다. 형, 겸손도 지나치면 오만이라 그랬어요. 여기 회사 이름이 있는데 그냥 먹을거리 파는 데가 아니죠. 농장 규모랑 생산하는 품목들 검토해보니까 식재료 납품 계약 맺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 같다. 자세한 계약서는 우리 회사 경영팀에서 정리해서 보낼 거야. 우리 회사랑 계약하는 거 불만 없지? 불만이라뇨, 형. 우리 같은 소규모 농장에서 이런 대기업과 정기 납품 계약이라니 꿈만 같아요. 남이라, 이거 가계약서에 있는 납품 금액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에요, 형. 형이랑 승재 운영하는 농장 퀄리티 보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겠어요. 농산물도 죄다 유기농 재배에다 생산 방식도 생각보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승재가 농대 나와서 아주 제대로 전문 농사꾼이 됐네요. 고맙다, 남이라. 이런 꿈 같은 계약을 하게 되다니. 남일이가 제시한 계약이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전국 팔도를 돌며 야채 행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계약이었죠. 저와 동생이 여태 해온 것처럼 농사만 지으면 재고 하나 없이 제값을 받고 생산한 농산물이며 야채를 다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식품회사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식재료를 거의 대부분 이곳 농장에서 납품받는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에 절대 실망하시는 일 없게 최고로만 다 보내드릴게요. 식재료 질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나름 이 일대에서 솜씨 좋기로 유명한 농사꾼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막대한 연봉을 벌어들이게 된 저와 남동생이었어요. 형 덕분에 우리 분홍 소리 듣게 생겼네. 네가 열심히 그간 농사 잘 지어온 덕분이다. 아니, 이번 건은 100% 형 덕분이야. 과거에 형이 남일이 형한테 잘해준 일 때문에 남일이 형이 고마워서 저러는 거잖아. 동생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일이가 괜히 저에게 고마운 마음에 무리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일아,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너 나 생각해준다고 그런 큰 계약 해준 거 아니지? 형, 아무리 제가 형이 제 인생의 은인이라지만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도움 안 되는 계약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행이다만. 우리 회사도 요즘 웰빙 트렌드 맞춰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품 라인 선보일 계획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형이랑 승재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아주 저희 회사 컨셉이랑 딱이었고요. 어쨌건 고맙다. 우리 입장에서 이런 규모가 큰 계약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저는 형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거 말고도 사업적인 파트너로라도 평생 가고 싶어요. 말만 들어도 신나는 일이다 남이라. 너 아르바이트하며 고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나에게 이런 도움도 주고 뭘 해도 너가 성공할 녀석이란 건 알았지만 형, 다음 주에 형 생일이죠? 여태 내 생일을 기억하니? 당연하죠 형. 옛날에 형이랑 할머님이 제 생일 챙겨주셨잖아요.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미역국 참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네 얘기 많이 하셨다. 저 미국 가고 얼마인가 돌아가셔서 너 그때 장례식 참석한다고 한국 들어왔었잖니.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와봐요? 남일이가요. 미국 가서 얼마인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고는 알렸지만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오지 말라 당부했는데 남일이는 없는 돈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형이 저에게 친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할머니는 제가 몰랐던 엄마정을 주신 분이세요. 할머니도 남일이 너를 많이 아끼셨다. 미국 유학 간다니까 타지 생활 힘들 거라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 저 할머니가 사주신 고추장 볶음이랑 김치 먹으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데요.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미국 돌아왔는데도 할머니께서 한국 출국할 때 싸주신 반찬은 그대로였거든요. 이제 이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이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얼마나 서럽게 눈물이 흐르던지요. 저희 할머니가요. 살아생전 정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남일이에게 반찬 나눠주는 일도 전혀 타박하는 일 없이 본인이 더 스스로 나서서 퍼주시던 분이었죠. 남일이 생일날 할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서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머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남일이었어요. 아유 남일아, 생일밥 먹다 말고 왜 울어? 저 생일이라고 미역국 처음 먹어봐요 할머니. 국이 너무 따뜻하고 맛있어서요. 아휴 저런. 하긴 고아원서 생활하며 매번 생일날 미역국 얻어먹기는 힘들었을 거다. 남일아, 앞으로는 네 생일마다 이 할미가 다른 건 못해줘도 미역국 올린 생일 밥상 차려줄 테니 생일날에는 꼭
이 할미랑 밥 먹는 거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유, 울지 말고 어여 먹어라. 국 식으면 맛이 없어. 그 뒤로 남일이 생일에는 늘 할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서 밥상을 차려주시곤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저의 생일을 남일이가 챙겨준다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리모델링이 한창인 웬 건물 앞이었습니다. 남일아, 여기가 약속 장소가 맞니? 맞아요, 형. 근처에 식당이 안 보이는데? 저녁 먹자면서? 저녁도 저녁이지만 그 전에 형에게 생일 선물부터 드리려고요. 생일 선물? 이 나이 먹고 무슨 선물씩이나 받아? 저녁 한 끼 식사면 족하지. 저 그동안 형한테 못한 밀린 생일 선물 몰아서 하려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남일이었어요. 그 건물 안에 한 호실 안으로 들어가자 웬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남일이가 들어가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폴더 인사를 하는 남자였어요. 예. 이분이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드릴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는 남일이었어요. 형, 이분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여러 계약을 도와주시는 전문 법무사님이셔. 소유권 이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오늘 생일 선물 형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이 바로 형 선물이에요. 뭐라고? 이 건물의 선물이라니? 저 지난 세월 형에게 못한 선물 오늘 몰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고한 생일 선물이 어디 있어? 저 옛날에 형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고마운 이 은혜 제가 꼭 10배, 100배로 갚는다고요. 제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만류해도 남일이는 단호했어요. 형, 저는 형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수술비 없어서 저는 그냥 지하 단칸방에서 앓다가 죽었을 사람이에요. 남일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건 그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아니요, 형. 사람들이 모두 형처럼 가진 걸 다 내어서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살면서 만나기 확률적으로도 정말 어렵다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고요. 네가 옛날에 내게 고마웠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하다, 남이라. 아니요, 형. 하나도 과하지 않아요. 세상 천지 천에 고하였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장님 소리 들으며 살게 된 거 다 형 덕분이에요. 이제 내가 가진 거 제게는 핏줄이나 다름없는 형과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일이 덕분에 졸지의 3층짜리 건물주가 되어버린 저였습니다. 남동생 내외 역시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형, 진짜 남일이 형이 건물을 증여해줬다고? 야, 나도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은혜 갚는 제비 이야기 동화로나 들어봤지. 와, 이런 동화가 현실 속에도 있다니 믿기지 않은데, 아주버님? 나 옛날에 형이 하도 남일이 형한테 퍼주길래 잔소리했었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가진 거 없는데 생판 남이 남일이 형에게 과하게 퍼준다고. 수술비야 목숨 걸린 일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재수할 때 생활비며 학원비까지 형이 다 대어주었으니까. 대학 가서도 형은 여윳돈 생길 때마다 남일이 형 용돈 주기 바빴다니까. 대로 주고 말로 돌려받네요, 아주버니. 진짜 조건 없이 퍼주었던 아주버님도 대단하고 그걸 안 잊고 이렇게 갚는 그 남일 씨라는 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자유까지 얻게 된 저였습니다. 남동생 내외 역시 남일이네 회사에 계약을 하다 보니 연봉 수준이 어마어마해졌죠. 아주버님이 쌓은 덕으로 저희 부부까지 호강하네요. 저 여태 있던 주택담보대출이랑 농사하며 생긴 빚까지 죄다 해결했어요. 형,
그러고도 은행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니까 진짜 안 믿긴다. 남일이와의 재회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덤으로 남동생 부부까지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행운인 게 사실이었죠. 얼마 전에는 남일이 소개로 차만 아가씨 한 분도 소개받았어요. 처음엔 저에게 소개하려는 여자분인 줄도 모르고 만났습니다. 남일이가 선물해준 건물을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층별로 입점을 시키느라 세입자들을 만나던 중이었거든요. 그녀는 1층짜리에 카페를 운영해보겠다고 찾아온 여자였어요. 카페를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 하신 거라고요? 예. 건물 1층엔 카페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애초에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규모도 너무 크지 않고 딱이네요. 그런데 창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싶은데 어렵겠죠?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카페가 아니라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서요. 로스팅기 두려면 환풍이 문제라서 창문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하나 만들어 드리죠 뭐. 정말요? 건물주분들이 로스팅기 놓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벽도 상하고 그을음 생길 수 있다고요. 제대로 커피 팔겠다고 놓는 기계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 잔소리할 순 없죠. 저 여기 매장 계약할게요. 그 전에 저도 여쭤볼 말이 있어요. 1층 맞은편 점포에는 야채랑 유기농 농산물 매장을 열 거예요. 분위기 좋은 카페 앞에 야채 가게 들어오는 거 괜찮으세요? 야채 가게가 뭐가 어때서요? 저 안 그래도 채식을 주로 해서 되려 저는 반가운데요. 입점 정해지신 건가요? 예. 제가 바로 그 점포 주인이고요. 처음 만남부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끄는 그녀였어요. 남일이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불어 그녀를 제 건물 1층에 카페 오픈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요. 그녀는 남일이 와이프의 고등학교 후배였고 남일이 부부와도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어요. 소영 씨가 워낙에 괜찮은 사람이라 형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럼 소개팅을 시켜줘야지. 세입자로 보내냐? 형도 참 자만추라는 말도 몰라요? 자만추? 나는 형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요. 아무튼 남일이 너를 누가 이기냐? 네 말 맞다. 나 자만추 아주 대박 성공이었다. 고맙다 남일아. 네, 카페 자리를 보러 왔던 인상 좋고 아리따운 그 아가씨와 저는 올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의 첫 만남을 이유로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건물 1층 바로 코앞의 매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많았죠. 그녀는 커피가게 주인, 저는 야채가게 사장. 뭔가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녀와 저는 대화도 잘 통하고 겉멋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 털털한 취향이 또 서로 잘 맞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그때까지도 제가 몰고 다니던 트럭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최초의 여자기도 했습니다. 소영 씨는 내가 트럭 몰고 다니는 거 뭐라고 안 그러네요? 트럭이 왜요? 짐칸 넓어서 어디 여행 다니기도 좋겠는데요? 우리 이 트럭 몰고 차박으로 여행 갈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전까지 소개팅을 해서 만난 여자들은 트럭을 몰고 나타난 저를 뜨악하게 보기 일쑤였는데 세상 소탈한 그녀가 저는 너무 사랑스럽더군요. 코드가 잘 맞는 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빠져드는 바람에 저희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와 그녀의 결혼식은 남동생 내외가 운영하는 시골 농장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직계가족과 아주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자는데 동의한 저와 그녀거든요. 노총각 딱지를 떼고 장가간다는 말을 하자 누구보다 기뻐한 건 남일이었어요. 형, 이렇게 빨리 소영 씨랑 결혼에 꼴이 나다니.
형 생각보다 능력자였네요. 아니 내가 그간 못 가서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니까. 암튼 고맙다 남이라. 소영씨 같은 좋은 여자 소개해줘서. 형도 참.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소영씨에게 좋은 카페 자리 났다고 소개해줬을 뿐이지. 역시 남녀관계는 자만추가 최고네요. 그런 농담을 하며 씩 웃는 남일이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죠. 아 형, 인생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소. 건물주 됐지, 이쁜 아내 생겼지.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인생이네.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야채가게 사장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야. 암튼 건물 월세 받으면 살아도 될 텐데 거기서 꾸역꾸역 야채장 사는 형 고집도 알아줘야 해요. 형수님은 카페 앞에서 야채 파는 거 잔소리 안 해요? 전혀. 그 사람은 내가 감자며 대파 잔뜩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 보면 세상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다. 우와 대박. 이거 진짜 천생연분이네. 인정.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녀가 고맙고 너무 예쁠 따름입니다. 자기는 내가 자기 카페 앞에서 야채 장수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뭐 어때서요? 코앞에서 장사하니까 매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데? 여자들은 뭔가 남자들이 번듯한 직업 가지길 원하잖아. 번듯? 번듯함의 기준이 뭐죠? 말했잖아요. 난 당신이 채소들 가득 담긴 박스며 자료들 옮길 때 생기는 당신 팔의 장근육들 보고 반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인데 그 일이 뭐가 됐든 세트로 다 좋아야 정상이죠. 아니에요? 당신 말이 진리다. 좋으면 세트로 다 좋아해야 진짜지. 소영씨, 나도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세트로 다 좋아하고 지지할게. 평생.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나와 결혼해줘요. 평생 당신 편으로 당신 곁에서 살아가고 싶어. 좋아요. 우리 서로가 하는 일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트로 다 좋아해주기. 오늘 한 이 약속 우리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요. 약속 도장 찍을게. 사랑스러운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쭉 해주었더랍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말처럼 가치 판단이나 논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세트로 포용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길을 갈 때나 아닐 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해주는 것. 언제나 내가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게 또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겠죠.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사랑이란 게 뭔지를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모쪼록 그런 소중한 사람이 함께이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